네, 자, 글로벌 이슈를 국내 시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연결고리 유한타증권 송태형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뉴욕 증시는 한 2거래일 정도는 계속해서 약간 관망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글로벌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죠. FOMC부터 볼까요?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기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 회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 이제 장 마감한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FOMC 회의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오늘 내용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없기는 하지만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게 되고 이 FOMC 회의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올까 이러한 그렇죠. 이제 이 눈치 보기 뭐 이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돼서 이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월가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기대도 높은 거죠. 기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려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같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마지막으로 연준이 아무것도 안 하는 FOMC 회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전망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리안츠에서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하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연준이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는 하겠지만 요즘 추세 트렌드에 뒤처지는 것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게 추세에 너무 뒤처지게 되면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통화 정책 관련돼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발을 맞춰야만 한다라고 알리안츠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돌려서 얘기를 했군요.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너무 이 경기 관련돼서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어조가 세네요. 네, 그 이야기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관련돼서 회복의 힘을 너무나 강조를 하게 되면은 네.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통화 정책이 변화되는 시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건 네. 스탠리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CNBC에서는 이제 설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FOMC 회의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많았었고 그랬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네. 애널리스트 34명 관련돼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돼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금리 인상 관련돼서 언제 이제 될 것이냐에 대한 네. 부분인 거였는데 이 첫 금리 인상 시기를 2022년 12월로 내년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자산 매입 테이퍼링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이 나왔습니다. 테이퍼링 시점을 조금 당겨서 본 건가요? 금리 인상도? 그렇지는 이전보다? 않고요. 아니에요? FOMC 이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3월에도 사실 했었어요. 네, 3월에도 했었는데 그때 대비했을 때보다는 테이퍼링 시기에 관련돼서는 3개월이 연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는 뭐 12월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그대로 네, 보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그 외에도 이제 설문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성장률이 올해 얼마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네. 6.5%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6.5? 맞네요. 그리고 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9%,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5%를 예상을 하게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그림이 올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던 고용 부분이었고요. 물가 다 거의 목표치 근접하는 그러게요. 수준까지 올 거라고 네, 보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네. 더욱더 중요한 건 사실 주식 전망이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 전망 관련돼서 올해까지는 4,250까지 S&P 500이 올라갈 것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까지는 4,500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이 지수 관련돼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의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네. 지금 주식시장의 경기 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실적 관련돼서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 70%가 그렇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지금 증시가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답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 연준이 곧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요. 겁주네요. 네. 그리고 4분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르면은 10월 달에 월간 매입 규모 축소를 시작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보다 더 빠른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이제 내일 이제 발표가 나오게 되고 네. 그리고 점도표라든지 아니면 파월 연준 의장이 이 경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역시나 점도표 관련돼서 네. 어느 정도나 연준 이사들이 더욱더 이 통화 정책 관련된 부분을 앞당기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 이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파월 연준장 같은 경우에 많은 기자들에 대한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예, 시작을 했는데 과연 연준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통화 정책 스탠스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러한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됐을 때 네. 어떠한 답변을 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CNBC 그 설문조사 얘기해 주시면서 테이퍼링을 오히려 한 3개월 정도 더 늦게 봤다. 당초 예상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3월보다 지금까지의 미국 경제는 훨씬 더 나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테이퍼링 시기를 조금 더 늦게 보는 거는 어디에 좀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전문가들이.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3월 달에 경제 지표가 나왔던 게 네. 사실 조금은 뭐 2월달 부분도 있었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갑론을박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고용 지표라든지 경기 지표 같은 게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 극편으로는 너무 빠르게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도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 미국 경제보다도 지금 이 아시아 경제권이 흔들리게 되면서 다시 그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늦춰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이 미국권 외에 지금 지역에서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더욱더 변수가 확산이 너무 많죠. 되고 있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만약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까지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네. 기인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연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준 쪽에서 계속 이렇게 긴축적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성 내용들이 그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여기에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경제 지표가 또 있는 거죠. 네,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경제 지표도 요즘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 지표들을 요즘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나 예상치보다 잘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경제 지표 나온 걸로 보게 되면은 이 전미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 12% 연율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만큼 주택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 자체는 일단은 뭐 국내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 일인데 이제 네. 해외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자체가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뭐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4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 121.7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보게 되면은 2020년도 2월 이후에 최고의 이제 수치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요즘 이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요즘 타이틀로 붙는 게 몇 년도 몇 월 이후 최고 이러한 이제 타이틀이 상당히 많이 그만큼 붙게 되는 것 같아요. 높게 그만큼 나오죠. 네.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확실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서도 분명 경기 회복에 대한 큰 그림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는 않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CDC에서는 백신을 완벽히 이 접종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더라고요. 했습니다. 네. 네, 뭐 이런 부분 자체는 미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정점을 어느 정도 다 지나가게 되면서 향후에는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보여주었다시피 이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달성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정상화가 되는 부분이 생길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미국도 달성이 점차적으로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는 이제 전 직원을 다시 이제 오피스로 불러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택근무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그림이 다시 한 번 더 미국에서는 어제 시장에서는 많은 부분 이야기가 나오게 됐었고 그것이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bp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보다 더 약세를 이제 보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렇군요. 이
OBP 정도가 올라가는 것이 3월 29일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하루의 상승폭 쪽에서는 가장 높았던 좀 많이 수치라고 움직였어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만큼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잠잠해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제 이슈로 인해서 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금리가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경제 회복에 대한 그림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관련돼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고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10년물 국채 저희가 신경 안 쓴 지가 조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또 일각에서는 이게 폭풍속 전야가 아니냐. 워낙에 시장에 뭐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글로벌 큰 손들이 국채 시장에 입지를 하고 있다. 좀 매수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또 빅 이벤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FOMC도 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국채 수익률이 좀 큰 변동을 주면서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또 일각에서는 전문가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회자가 되다가 네.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다시 이제 안정화가 되게 되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는데 잠깐 반짝했죠. 네, 그런 부분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일본에서에 대한 이런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가게 있다고 되면서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미국 이 국채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제 회복에 대한 그림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금리에 대한 부분을 막을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 가능성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정말 무언가의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더 변화가 되게 되면은 거기서 충분히 미국 국채 금리는 민감하게 다시 한 번 더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될 때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가 불거졌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첫 번째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나왔던 파장력만큼은 더욱더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이 있죠. 이제 생길 네.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뭐 1.8에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뭐 이전까지는 뭐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네. 여유 있게 좀 반응해 줄 거라고 보시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연결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좀 중요한 것이 또 실적이 될 텐데 그렇죠. 네. 오늘 또 장 마치고 나서 계속해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먼저 이 시간 내에서 이제 발표한 기업들은 조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말씀을 드릴 종목은 테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가 4% 넘게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어제 이제 시간 외에서부터 사실 빠졌었어요. 이미 2% 기미가 이제 보였어요. 넘게 빠지게 되면서 국내 시장에 사실상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안 좋게 만들 수밖에 없던 부분이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 자체를 보게 되면은 사실 판매량 자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 판매량이 늘어난 게 고가 라인보다는 저가 라인이 더욱더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평균 판매 단가인 ASP가 13% 정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인즉슨 결국은 4분기보다 이번에 1분기가 이 자동차 판매로 인해서 얻은 수익은 조금은 낮아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본업으로는 낮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업이익에 대한 규모를 보게 되게 되면은 네. 영업이익을 한 5.9억 달러를 이제 이 나오는 모습이었었는데 탄소 배출권에서 한 5억 달러 이상 정도의 이제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비트코인 매각을 하게 되면서 1.1억 달러 정도의 이제 이 수익을 걷게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점을 만약 없다라고 치게 되면은 사실상 손실을 기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풀어내야 될 점은 두 가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이익성을 지금까지는 이 기타 영업의 수익에서 가져온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언제까지 시장에선 계속적으로 높게 쳐줄 것인가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경쟁자들에게 우위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MS를 유지를 해야 될 테고 이런 MS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 판매 단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될 거잖아요. 네. 네, 가격이 아무래도 싸게 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판매 단가가 낮아지게 되면 거꾸로 얘기를 하게 되면 영업 마진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딜레마를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까가 이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횡보권에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에 대한 사실상 주가를 우리가 더욱더 봐야 되는 이유는 위험 자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인 거거든요. 대표적 지표예요. 네, 지표로서 이제 많은 부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계속적으로 만약 하락을 하게 되면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많은 투자 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약세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논의긴 한데 머스크가 좀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을 팔았잖아요. 근데 네, 현금이 그렇죠. 많이 생겨가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쏟아졌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상화폐 오히려 올라가더라고요. 가격이 크게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런데 그거는 네. 너무 단기적으로 그 전에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이러한 반등의 구간으로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반등.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 하면은 이제 이 일론 머스크의 언급이 이제 사실상 많은 부분 자지우지를 그러게요. 해줬던 부분이 그러게요. 있었었는데 네. 이제는 사실 비트코인의 배신자로서 이제 배신자 아이콘 됐어요. 진짜. 변화가 되게 되면서 네. 사실상 이제 과연 그 이후에 만약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인사가 과연 발언을 해야 될지 그렇죠. 아니면 네. 어떠한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 이득이 되는 부분이 나와야 네, 될지에 네.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부분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이다.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알겠어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또 실적들이 또 이거 나오는데 네. 간밤에 또 이 택배 회사들 그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좋았어요. 나왔거든요. UPS 쪽에서 실적이 나왔죠. 네, UPS 실적이 나왔는데요. 네. 사실 가이던스는 제공을 안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가이던스는 제공을 안 했는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뭐 네. 장중 뭐 상승률 자체가 어마어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캔들 자체가 하나만 진짜 섬처럼 위에 올라와 있어요. 완전히 10% 정도 이제 올라가게 네.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갱신을 하는 흐름이었었는데 역시나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운송업체들에 대한 이런 실적은 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되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그러게요. 부분이었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UPS뿐만 아니라 페덱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는 안 했는데 뭐 비슷한 대동소이한 그림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한 4% 정도 같이 이제 나더라고요. 상승세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사실상 아까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경기 회복에 대한 그림과 다시 한 번 더 이제 맞아질 수 있는 그러네요. 부분이 있을 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택배 관련 그리고 운송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해운주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해운주들에 대한 요즘 주가를 보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50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자꾸 되면서 남의 종목 같이 보이잖아요. 네, 정말 이제. 언제까지 네. 갈 것인가 이러한 점이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해운주들을 그렇게 강하게 더욱더 한 번 더 뻗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던 부분이 네. 2분기 때 실적 컨센서스가 사실 1분기 때보다는 조금은 낮았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요즘 그런 컨센서스가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올라가게 되면서 2분기 때 추가적으로 더욱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리쇼링 관계 뭐 이런 게 이제 있게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물건만 미국 쪽으로 계속적으로 날랐었는데 네. 지금은 공장을 짓기 위해서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미국으로 날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해운의 운임에 대한 상승이라는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물론 지금 많이 올라가서 접근은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네.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게 되면서 이평선과 역시 한 번 더 맞닿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접근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에서 움직였던 그 실적 발표 짚어주세요. 장마치고. 네. 네, 정말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예. 다 대부분 예상보단 잘 나왔어요.
예상으로보다는 잘 나왔는데 어떤 종목은 올라오고 어떤 종목은 이제 빠지는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는데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거를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알파벳 관련된 실적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시간에서 4% 넘게 이제 상승이 나오는 잘 모습이었는데요. 나왔나 보네요. 예. 역시 뭐 컨센서스를 대폭적으로 이제 이 비트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알파벳 관련돼서는 구글의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대한 실적 자체가 80%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서 유튜브에 대한 정말 이제 폭발적인 성장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뭐다 집콕수 이런 거겠어요. 뭐 그러게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 자체가 상당히 그렇죠. 많이 이제 예. 변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할 때도 이제 유튜브에서 찾게 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그러게요. 경우에도 대부분의 이런 주식 관련된 이 내용을 찾을 때 네. 사실 유튜브로 많이 이제 그러게요.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이런 이제 유튜브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생태계가 더욱더 확장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유튜브 관련돼서 국내에서도 분명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업체들은 있을 거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유튜브에 대한 수익 자체가 2018년도에는 정말 작은 수준이었었는데 이것이 2020년도로 오게 되면서 정말 무시할 수 없을 만한 세 자릿수 이상의 몇백억대의 이제 수익이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하고 파워가 있는 꽤 이제 있군요, 모습이 이제는. 보이고 있고요. 예. SBS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고 매출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유튜브에 대한 수익이 엄청나게 올라오게 되면서 네. 이런 부분 지금 많이 이제 기업에 바뀌고 대한 있네요. 실적을 바라보는 눈조차도 네. 변화가 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네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유튜브 관련돼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그리고 기타 이런 뭐 아동용 관련돼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라든지 그쵸, 그런 그쵸. 업체들 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광고를 이제 이 대행해주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쪽은 그랬었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AMD 쪽도 나왔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잘 나왔습니다. 역시 네. 잘 나왔는데 시간에서는 빠져요. 시간에서 한 3% 정도 얼마나? 빠지는데 여기에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건 애저였어요. 애저가 50% 이상 상승을 했고 그리고 엑스박스 관련돼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한 상당히 잘 나오게 되면서 실적은 잘 나왔었는데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거예요. 예상보다는 당연히 다 잘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얼마나 더 잘 나오는지가 중요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보다는 그보다 좀 못 미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치가 엄청 높았나 보네요.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차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어느 정도에 대한 뉴스 플로우라든지 이런 거를 더 보면서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MD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뜨는해 AMD. AMD가 시간에서 또 올라갑니다. AMD가 시간에 의해서 보게 되면 3% 이상 이제 상승이 나오는 흐름인데, 예.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서버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되는데, 네. 서버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신규 이제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고, 이 신규 제품이 인텔에 대해서 많은 부분 MS를 역시나 잠식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이네. 그리고 네. 가이던스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었을 경우에도 서버 쪽에서 우리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게 되면서 네. 올해의 가이던스를 예전 3개월 전에는 한 37% 정도의 이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50% 이상까지도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진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뭐 AMD의 질주는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리사수 CEO는 계속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텔 같은 경우에 지금 서버에서 가장 잘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네. 서버 쪽에서도 이제 AMD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도 사실 계속적으로 경쟁자로 출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상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텔 관련돼서는 이 관련돼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MD 외주 생산 TSMC도 그러면 계속 좋아지겠어요? 실적도 TSMC까지도 그런 그렇죠. 부분이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두 네.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TSMC가 사실 가동률이 거의 100%인데 못 뭐 돌아간다고 캐피스 하더라고요. 증대를 네. 하게 되어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채워져 나갈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한 그쵸. 부분이 꽤 길어질 것 결국은 같아요. TSMC 관련돼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완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은 2분기에 화두로서 좀 자리를 잡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렇군요. 전략 볼까요? 네. 네, 저희가 짧게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야간 선물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보게 되면 어제도 이 미국 시장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기대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네. 야간 선물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0.3% 정도에서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오늘 한 0.45%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두산그룹 같은 경우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다 잘 잘 나왔어요. 나오더라고요. 예. 두산 퓨어셀만 빼고 네. 다 잘 나왔는데 네. 그런 거에서 보게 되면 시간 외에서도 한 2, 3%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오늘 장 초반에 그러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발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하는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랑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있군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 업계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 앞으로 라고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게 삼성전자 관련돼서 상속 계획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한다라고 오전에 얘기를 하고 한다고 있어요. 했어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자체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누르고 있었던 부분이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아, 네. 만큼 여기가 발표가 되고 나서 과연 이제 유불리한 기업들이 또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돼서 체크가 꼭 들어가셔야만 되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유리한 거 하나만 주세요. 뭡니까? 전통적으로 유리한 게 생명이랑 물산이랑 네. SDS 이렇게 예. 세 가지 정도였었는데요. 과연 그 기업들에 대한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어제 것이 움직여가지고.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된 이후에는 전자가 차라리 전자. 더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